자, 일단은 식합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식간인지 알죠? 자, 그러면은, 자, 갑을 가지고, 이 갑이 뭔지. 갑의 갑은 뭡니까? 육신으로. 비견. 비견이고, 갑의 어른. 급제. 이게 일단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갑의 병은? 목생하니까. 식신. 정은 상관. 무는 편제. 기는 정제. 경은 편관. 신은 정관. 그 다음 임은 편인. 개는 정인. 이게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보면은 무조건 돌아가는 게 사주 공부의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해. 얘네들 지진데, 자, 갑이라는 건 일간을 얘기합니다. 일간에서 자는 뭐예요? 응? 이건 정인, 수생목이니까. 이거는 정제, 이거는 비견, 이건 급제, 신은 편제, 사는 식신, 오는 상관, 미는 정제, 그 다음에 신은 편관, 유는 정관, 술은 편제, 해는 편인. 이 관계가 정확하게 잘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 육친을 갖다가 이제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정확해져야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다 안다는 가정 하에서, 칠판이 너무 작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격을 잡는 방법인데, 자, 월지가 격이 됩니다. 격이다. 에? 근데 일반적으로 월지 자체의 지장간에서 천간에 드러난 것이 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주건강질병 DNA 책에서 3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병자, 병신, 무진, 신유 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자, 월지가 격이라 그랬으니까 월지 시장간이 신이 무임경입니다. 무임경이 시장간인데, 자, 요건 일간은 격이 될 수 없어요. 일간은 격이 될 수 없고, 그러면 여기 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연월시의 천간에서 없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경이 있는데, 경 대신에 오행이 같은 신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시에. 그럼 여기에 격이 됩니다. 이 사주에. 이 사주 격인데, 일간 무토가 신을 봤으니까 이게 뭡니까, 육천으로? 토생금이죠. 토생금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이건 뭐 마이너스 음이니까 이건 뭡니까, 상관이죠. 그러면 상관격인데, 상관격은 반드시 오행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토금 상관격이 됩니다. 토금 상관격. 이런 요령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월지에 이게 지금 지장간이
여기, 중기, 본기거든요. 본기가 딱 천간에 나타난 경우가 이제 가장 격을 잡기 쉬운데, 사실 이런 사주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 않고, 이 외의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자, 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격을 잡는다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봐. 월지가 격이 아니고 월지 지장간. 월지가 원래 격인데, 월지 지장간에서 이제 천간에 드러난 거로 격을 정한다. 그러니까 그 상관격 오행으로 표현은 된다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금 상관격이 되는 거지. 토금. 무토가 신금. 격인데. 신금이 격인데, 자, 상관이 되면 일간이 목일 때 화가 상관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이 화일 때 토가 상관인 격이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일간일 때 금이 상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간이 금일 때 수가 상관이 되는 격이 있고, 일간이 수일 때 목이 상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목화 상관격, 화토 상관격, 토금 상관격, 금수 상관격, 수목 상관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상관격이 왜 이렇게, 다른 거는 일반 그냥 정인격, 정관 이렇게 하는데, 왜 상관격하고 식신격도 똑같거든요. 상관격, 식신격은 여기에 등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상관격도. 그럼 여기서 가장 상관격 중에 상위 클래스가 1번 금수 상관격입니다. 2번이 목화 상관격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금수 상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청. 요렇게 따로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 사주가 그만큼 빼어나가지고 격이 뛰어나니까 별도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목화는 목화 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화 통명.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1번, 2번이고 나머지는 건 전부 다 수목상관, 토금상관, 화토상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수상관은 금수상청이라고 얘기하고 목화상관은 목화통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은 다른 상관격 세 가지보다는 격이 더 빼어나서 등급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관격 중에서 최소한의 5가지 클래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가운데서 세 번째가 수목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뭐 4나 5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뛰어나니까 이거는 상관격은 상관이 뭐 오행이 뭐로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표현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간이 지금 나잖아요. 일간이 나니까.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생해주는 거. 내가 생해주는 걸 삼는 그렇죠. 식신상관. 내가 극하거나 그러면 내가 생하거나 내가 생하거나 내가 극하거나 나하고 같거나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거나 육친이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있잖아요. 어차피 오행과 똑같습니다. 육친이. 그럼 육친을 나누면은 육친이 크게 나눠가지고 일단 인성이 있죠. 인성이는 정인하고 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관성이 있습니다. 관살이라 그러죠. 정관과 편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성이 있는데 재성이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신과 식상이라 그러죠. 식상인데 이건 식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급이라 그러는데 비견과 급제죠. 자, 그러면 앞에 정자가 붙거나 식신상관이 전부 다 우리가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편이 붙거나 상관이나 급제는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들이. 물론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는 이 X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인, 정관, 정제, 식신, 비견이 좀 우호적이고 사회적인 겁니다. 그런데 편인, 편관, 편제, 상관, 급제는 좀 반사회적인 성향으로 나타나요.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편의는 마이너스가 다 편성인데, 편자라는 것은 음량이 치우쳤다는 얘기인데, 상관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성이면서도 이거는 나쁜 역할을 하고, 급제도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편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이하게. 근데 그게 자체가 이름 자체에 그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관은 이 상할 상자에다가 상관이 아니니까 관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규율, 법칙, 질서인데 그런 걸 무너뜨리는 거니까 안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급제는 재물을 급탈한다, 뺏는다,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나쁘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상관과 급제라는 의미여서 상관급제를 플러스 마이너스 정성과의 관계지만 이거는 나쁜 쪽으로 비효율적이고 반사회적인 쪽으로 두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초보자들이 식신과 상관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상관이 좋은 거고 식신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급제가 좋고 비견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회 통념이나 실제 상황에서 나쁜 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걸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격을 정하는 이유는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격을 정하는 이유는 사주의 우리가 보통 명주라고 얘기합니다. 명주, 명의 주인. 이게 일간이죠. 일간인데 일간이 바라는 것 혹은 목표가 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 됨됨이를 뜻해요. 그러니까 격을 잡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7, 80%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격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격을 잡았다. 격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간단하게 격이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신강하고 신약한 것을 판단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용신이라는 걸 우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용신은 뭐겠습니까? 격은이 이제 일간이 바라는 것, 목표, 됨됨이라고 했는데, 그럼 용신은 뭐겠어요? 일간이 바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신력이나 혹은 파워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바탕이죠, 바탕. 정신력 혹은 파워라고 그러죠, 파워, 에너지.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격이나 용신은 튼튼해야죠. 튼튼해야 하고 상하지 않아야 한다. 상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 튼튼하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상했다는 얘기는 충이 되거나 합이 되거나 극을 받거나 요 세 가지 경우를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신을 정했는데 용신이 충이 되거나 용신이 합이 되거나 용신이 극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힘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그게 사주 자체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운이나 연운에서 충이나 합이나 극이 오게 되면 그때도 똑같은 작용이 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런 관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용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신이라는 것은 보통 사주를 중화시킨다 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음양이 서로 섞여서 안정된 것을 바랍니다. 안정됨을 바라는데 보통은 서로가 치우쳐 있거든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용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치우쳐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용신인 거죠. 그래서 사주를 뽑아가서 격을 잡았을 때 그 다음 해야 될 게 용신을 잡는데 용신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딱 따지면은 용신이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신강한 것은요, 신강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비급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다. 자, 두 번째, 인성이 많아서 신강한 경우. 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신강은. 왜냐면 비급도 나를 돕고 인성도 나를 돕는데 나를 돕는 글자가 많으면은 무조건 신강이죠. 단 이게 비다시피 인다가 되려 그러면 월지가 비급이어야 되고 월지가 인성일 경우에가 이 경우에 해당되죠. 왜냐하면 사주에서 월 자체가 50%의 영향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연월 1에서 일간을 제외하고 요 월지가 50%니까 나머지 딴 하는 글자가 나머지가 50%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월이 자기 편이든 자기 편이 아니든 간에 무조건 플러스 50%든 마이너스 50%서 가장 지금 중간의 상황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월지가 비급이면 일단 신강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췄고 월지가 인성이면 신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메모 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신강은 이렇고, 자, 신약은, 식상이 많은 신약이 있고, 두 번째, 재가 많은 신약이 있고, 세 번째가 관살이 많은 신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식상이 많고 관살이 많아서 두 가지 세력이 비슷하게 많은 경우 이렇게 네 가지만 있죠. 그러면 아까 신강한 게 비급이 많은 신강, 인성이 많은 신강 두 가지와 신약한 거 식상이 많은 신약과 재가 많은 신약과 관살이 많은 신약과 식상과 관살이 많은 신약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아주 일정하게 용신을 잡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6가지 용신 잡는 방법만 알면은 신강신의 용신 잡는 방법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이 책에서 사줘가지고 연습 문제를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신약부터 용신 잡는 걸 말씀드릴게요. 신약이 식상이 많으면 무조건 첫 번째 용신은 인성을 씁니다. 그래서 식인종이라고 암기하십시오. 인다는 식인종. 네? 그래서 1번이 충족되면 2번으로 관살을 보조해서 관살이 인성을 생하도록 합니다. 근데 1번이 충족이 안 되면은 2번은 용신을 못 씁니다.
1번이 있을 때 2번이 있으면 사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1번이 없고 2번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엉망진창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번이 없으면 2번은 소용없는 겁니다. 1번이 있을 때 2번을 보조하는 용신 혹은 희신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단은 첫 번째 비급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남제비라고 암기를 하십시오. 재단은 강남제비. 어? 자, 두 번째 비급이 있을 때 인성을 보조해서 용신을 씁니다. 인성으로 비급을 돕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급이 없을 때 인성을 쓰면은 이거는 격이 많이 떨어져요. 아까 이번에 식상이 많을 때는 관사를 절대 못 쓰고 이번에 제다일 때는 1번을 쓰고 2번을 쓰는데 1번이 없을 때는 2번을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자, 관살이 많을 때는 첫 번째 인성을 쓰고 두 번째 비급을 쓰는데 이거는 즉 관인학원이라고 외우세요. 관인학원. 관살이 많으면 인성을 쓰는데 관인학원으로 기억해라. 응? 이것도 역시 1번이 있을 때 2번을 쓰지만 1번이 정 없으면 2번이라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상이 많으면 이건 오로지 인성 외에는 쓸 게 없습니다. 여기 이제 신약할 때 신약한 원인을 찾아내면 용신이 이렇게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신약한 걸 분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용신을 거의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다 기준들은 일단 식상이 월지고 월지가 재고 월지가 관살이고 월지가 식상호 관살일 경우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뭐 식상다 관살다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뭐라 그래 이렇게 상관인 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지. 네 번째는 외우려고 그러면 식상과 관은 인성이다. 상관인 상관하는 사람. 이게 내가 생각 안 날 때 이걸 그 식인종하고 강남제비 뭐 간인학원 이렇게 기억하면 아 내가 틀렸다 안 틀렸다 알 수 있어요. 어? 까먹었어도. 자, 요거 다 메모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신강한 거 일단 비다라 그랬죠. 비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인다라 그랬습니다. 인다. 자, 비급이 많을 때는 1번 관사를 씁니다. 두 번째 재를 써서 재생만 합니다. 그런데 이건 1번이 있을 때 2번을 쓰지 1번이 없는데 2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을 비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인생 비관. 비다는. 자, 인다는 첫 번째가 재입니다. 두 번째가 식상으로 재를 생해야 돼. 그럼 이거는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 양성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6가지로 신강신의 용신을 잡는 방법이 끝난 겁니다. 저 2번에서 저 제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도 없고 식상도 없으면요? 그러면 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종이죠. 그러면은 종격이 되지. 거의. 예. 거의. 근데 정말 용신을 잡기 어려운 사주들을 가끔 만나요. 와, 그런 사람은 대책이 안 쓰는데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사주를
공부했지? 이럴 정도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네, 용신 잡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다 못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지. 근데 용신 잡기 어려운 사주가 없어요. 용신 잡기 아주 쉬워요. 기준을 자기가 못 정했기 때문에 용신을 못 잡고, 심지어 자기 책을 쓴 저자가 강의하면서 지 책에 나오는 사주의 명조를 매번마다 용신을 틀리게 잡는 사람이 시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기준을 못 잡고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응? 여기서 인다 있을 때도 네. 재성이 없으면은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용신으로 쓸 수 없어요. 왜냐면 식상은 인생의 밥이거든요. 그래서 용신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고. 그러면 이제 왜냐면은 인성을 갖다가 우리가 도식이라고 하거든요, 도식. 도식이 뭐냐, 밥그릇을 엎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는 족족 그냥 이렇게 개눈 감치듯이 싹싹 집어먹는 게 인성이에요, 식상은. 그래서 인단은 절대 식상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재성의 보조 역할로만 예. 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인성이 많다는 얘기는 재성이 아주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돕는 게 식상이니까 있으면은 용신이 튼튼해진다는 의미예요. 2번은 전부 다 용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 달릴 때 뭐 말에다 채찍질 한다는 것처럼 용신이 있으면 용신을 도와주면 용신이 힘을 북돋아서 용신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저기에서 예. 그런 경우에 2번을 쓸 수 있는 경우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다 쓸 수 있지. 신약. 제일 신약할 때 첫 번째만 외에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번이 있는 것보다는 등급이 떨어져서 2단계, 3단계, 4단계, 5개 등급이 떨어지는 팔자들이죠. 여기 첫 번째 손은 이 용신들은 등급이 다 하이 클래스입니다. 이 격에서는 각각의 격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쓰는 거는 그보다는 단계가 서너 단계 떨어지는 단계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그 신약의 경우에는 식상이 많을 경우 두 번째 관살은 1번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쓸 수 없죠. 그거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쓰면은. 나머지 뭐 재다나 네. 그 관살다울 같은 경우 2번도 쓸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쓰는 거죠. 자, 이제 지웁니다. 아까 식상다 관살다는 인성만 있고. 자,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식상다, 이제 그 이론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자, 갑일주인데 병정사오화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식상이 아주 많은 거죠. 예? 식상이 많으면 뭘 써야 된다 그랬어요? 식인종이라고 해서 인성을 써야 되거든요. 임계나 해자, 수를 쓰고, 이걸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하면은 얘가 수생목 수곡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성이 아주 좋은 거다. 식상다는 식인종. 이 원리입니다. 일간도 신약해지지 않게 일간도 돕고, 일간 힘을 빼는 식상도 그걸 해서 목이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요. 중화가 되어버리잖아요. 화가 아주 왕한데 수가 있고 금이 있으면 균형이 잡아주죠. 근데 만약 여기서 얘가 없다. 얘가 없는데 아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었잖아요. 식상다에서. 그럼 이거는 얘는 극이 되고 얘는 설이 되죠.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극설 교집이라 그래서 참으로 막막한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2번은 절대 쓸 수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상다 하고 그 다음에가 제다죠. 제다. 자, 갑인데 무기, 진미, 술, 축이 꽉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제다는 뭐예요? 강남제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를 쓰니까 갑을, 인묘를 용신을 쓰고 그 다음에 술을 씁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얘를 쓰긴 쓰는데 쟤한테 수는 자기 밥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세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가 자살합니다. 남자가 죄다 신약이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면 뭐 이혼하든지 뭐 며느리하고 이제 아주 담쌓고 안 보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이게 남자라면요, 가정은 등한시하고 사회적으로 잘 노는 사람이에요. 동네 반장합니다. 자, 왜냐? 자, 제가 많거든요. 이 제가 많은 만큼 재생관을 많이 합니다. 관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적인 성향이거든요. 동네 가서 막 딴 집 다니면서 뭐 고쳐주고 막 얘가 아저씨 해주면 뭐 동네 다니면 다 고쳐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는 마누라한테 아이고 이 덩신아 하고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재생관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많으면 이 숫자만큼 관을 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생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관은 무조건 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상이 있으면 재를 무조건 생하거든요. 그러면 식상이 있으면 식상을 재로 보면 돼요. 제가 있으면 재를 관으로 보면 돼. 재생관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그건요. 그건 인위적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생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만, 그건 윗물이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예요? 모터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생은. 그런 관계도 생각하시면은 용신을 어떤 걸로 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진짜 편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편하지 않고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육친을 설명할 때 일단 정관, 편관, 정인편인, 식신상관, 비견급제, 정제편제 할 때마다 이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사람의 사주를 설명할 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관계는 내 손안의 통변수를 열심히 보시면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강신약 뭐 이해가 되셨죠? 응? 근데 이제 격 잡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몇 가지만 더 예로 들게요. 자, 여기 지금 하나 28페이지요. 계유, 임술, 갑인, 병인. 자, 이거는 지금 술 중에 신하고 정하고 무가 지장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간, 월간, 시간에서 요거 같은 게 있는가를 살피셔야 되는데, 자, 신 없습니다. 무 없죠. 근데 정 대신에 같은 오행이 병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이 사주의 격이 됩니다. 그럼 무슨 격입니까? 일간 각과 비교해서 병은 뭐예요? 식신격. 그러면 목화 식신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강신약을 나눠야 되거든요. 요 월이 무조건 50%입니다. 그러면 갑이 토를 보면은 목국토 하면은 갑의 편이 아니죠. 그러면 신약하니까 마이너스 50%예요. 에? 그러면은 자, 유는 뭐예요? 유는 토신금으로 얘 힘을 빼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한 45% 정도 됐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금이 금생수하고 이 수들이 전부 다 일간의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고 이거는 그러면은 신약으로 보니까 신강으로 보겠습니까? 마이너스 45%니까 신강이죠. 자, 신강한데 뭐로 신강합니까? 인비로 신강하잖아요. 예?
인비로 신강한데, 자, 여기서 비급이 더 왕하겠습니까? 인성이 더 왕하겠습니까? 그걸 따져야 우리가 용신을 잡을 거니까. 자, 수는 목을 생하죠? 그럼 비다라고 보셔야 돼, 비다. 비다면 용신을 뭐로 쓴다 그랬죠? 에? 비다는 비관한다 그랬죠, 관.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을 쓰면 관을 쓰는 것은 뭐예요? 일관을 갖다가 조절하기 위해서 관을 쓰는 건데, 여기는, 요 사주는 특이하게도 인성이 앞에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관을 쓰면 금이 관인데, 금생수 수정무로 가버리니까 금을 못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경우는 특이하게 비관하는데 관을 못 쓰고, 재를 써야 되니까 토하고 화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토로. 토를 쓰고 토를 돕는 걸 보조 용신으로 반드시 써야 되거든. 용신이 하나 정해지면. 화토 용신이. 지울까요? 윤생이 약간 아리까리 하신 모양이네. 표정이 갑자기 자신이 없어 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 화토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책 지금 저기 39페이지요. 경진. 아니, 지금 격 잡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니까, 무자, 병신, 기축입니다. 자, 요 경우, 자 중에 임하고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경기, 무가 같은 글자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월지 그대로 그냥 격으로 정하시면 돼요. 투관된 게 없으면. 응? 그러면 이게 뭔 격입니까? 정관격이죠. 근데 독특하게 자 신하고 자하고 제가 신자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자진 수국이 됐죠. 수국이면 관이 많으면 편관으로 바뀌죠. 편관으로 바뀌는데 편관호가 7살로 바뀌어 7살격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편관이라 그러고 7살이라 그러는 차이는 인성이 있으면은 편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7살이 있고 인성이나 식신이 있으면 이건 편관이라고 이름하고 인성이나 식신이 없으면 7살이라고 이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일간병의 인성도 없고 뭐예요? 식신이 있네. 근데 뭐 식신이 있어봤자 이거는 조절을 못하는 거니까 그냥 하여튼 7살교로 보는데, 자, 이렇게 격을 정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요 일간 병화가 자신을 의지할 곳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는 다 전부 다 일간의 반대되는 것뿐만 있거든요. 이거는 토고,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수고, 이건 토거든요. 그러면 다 일간을 생해주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없이 뭡니까? 자기 화의 기운을 버리고 종을 합니다. 종을 하는데 월지를 중심으로 수국을 이뤘으니까 이거는 종살격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종왕격은 종왕 글자가 용신이 되니까 일단 수가 용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수를 생하는 금이 용신이 됩니다. 금수를 용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 개축. 자, 48페이지요.
병자 임진. 자, 요건 축 중에 개, 신, 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장간을 다 암기한다는 조건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기 없고 신 없고 개 나오고 임 나오고 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와 같은 개가 나오고 임이 나오고 임이 나왔는데, 병화한테 수는 뭡니까? 원래 정관격입니다. 근데 여기 편관이 둘이 나왔네요. 그럼 편관계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일간이 통근할 수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되는데, 자, 병화가 같은 글자 오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뿌리를 하냐 못하냐는 월주가 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월주가 지금 다 이만큼이 뭐예요? 개임축이 전부 다 수국하거든요. 병화가 여기 와서 통근 못합니다. 그럼 이거는 병화와 같은 게 있으면서도 종언하니까 가종격이라 그럽니다. 임시로 살짝 진짜가 아닌 거짓의 종격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종격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머지 글자가 전부 다 수입니다. 그러면 가종살격이 다 병화일 쓰는 편관들이니까 가종살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용신이 뭐예요? 수, 금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에? 그 책에다 적어요. 그럼 복습을 하셔야지. 그냥 종살격으로 안 보고 왜 가예요? 여기 있잖아. 오가 있었어요? 오가 있었어. 오가 있어서. 왜냐면 일간이 멀잖아. 자칫하면은 종이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원래는 종이 되려 그러면 일간이 비견의 인성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도 종을 하니까 가라 그래야지. 진짜 종이 아닌 거지. 응? 모르면 질문을 하세요. 모르시면.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요거 저 사주팔자 DNA라는 책을 좀 읽어보시고 다음 주 오시면 이제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사주 질병 DNA 이거 심장질환 내 페이지수 적어드린 사주들 다 연습하시고, 자 이거 뭐 격을 좀 잡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뭐 잡기 쉬운 사주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잡기 어려워요. 아주 사주들이. 자, DNA 57페이지요. 이모, 병호, 계사, 임자. 자, 요걸 기억을 잡아 보십시오. 자, 오해는 병기정입니다. 지장간이. 자, 여기서 병이 있는데 여기 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수에 대해서 병은 뭐예요? 수곡화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정제격이죠. 그런데 월지가 마이너스 50%면서 여기 5가 또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건 제가 많은 신약이죠. 제가 많은 신약은 뭐라 그랬죠? 강남제비. 그러면은 뭐예요? 비급을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뭐 비가 수니까 수를 용신으로 쓰고, 수를 돕는 금을 용신으로 씁니다. 자, 그럼 수금 용신이죠. 딱 쉬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약한 이유, 신강한 이유를 딱 알면은 첫 번째 용신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가 신약해주는 원인이 됩니다. 월지가 신강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고, 그만 잘 따지시면 용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연습에 따라서 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금방 뭐 몇십 년 한 사람보다 도리어 용신을 더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또 내가 더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진축토와
미술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갑을 임묘 목에는 진축 미술이 전부 다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목국토 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적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진축 미술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해. 과거에 나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고, 이게 이제 각각 오행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습니까? 병정, 사오화가 있죠. 이건 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진축은 그러니까 수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축은 수라는 얘기죠, 수. 화한테는. 예? 그 다음에 미술은 비가 되든지 식상이 되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즉 화도 됐다가 토도 됐다 한다는 얘기예요. 미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이것까지 따져서 이제 극하고 생해주고 뭐 나오고 같고 이런 걸 나눠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기토한테는 전부 다 미술이 뭐예요? 비급이 돼요. 비급이 되는데, 자, 무기가 미술에는 100%의 영향을 가지는데 진축에는 10% 내지는 30%의 영향만 가집니다. 그게 차이가, 왜냐면 무기토는 거의 조성에 가까운데 진축은 수기가 많은 토니까 무기토가 그렇게 월에서 만나고 일에서 만나고 시에서 만나고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을 100%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신 신유금에서 진축은 토생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인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술토는 화극금이 돼요. 즉 관살이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계해자수죠. 근데 진축은 비가 돼요. 그러니까 즉 같은 수라는 얘기죠. 미술은 관살이 돼요. 관살. 즉 토가 되죠. 토국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토를 봤는데 진축은 나하고 같은 형제고 미술은 관살이 됩니다. 요걸 구분을 잘 하시면은 사주 보기가 좀 더 정확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윤 선생 못 따라와. 더 많이 내가 튀어가면은. 다음 주에 좀 더 잘하기로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신데 고생들 하셨고요.